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한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지금 반도체 회사들은 쩐의 전쟁, 진짜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지으면 끝난다. AI 시대 메모리 공장이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공지능 시장이 되면서 GPU라든가 이런 쪽에서 병목 현상이 생길 줄 알았는데 이게 AI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메모리 전쟁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안 지으면 끝이다. 지금 안 지으면 경쟁에서 도태된다. 그래서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화요일 날 청주 PNT 7공장을 19조 원을 투자한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M17자리인데 제가 현장도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공장을 도대체 어디에다 어떻게 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SK 하이닉스는 HBM 선점의 중심이 되는 패키징 청주에다가 PNT7이라는 공장을 19조 원을 투자해서 하기로 결정을 하고 보도를 했습니다. PNT, 패키지 앤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전공정, D램을 만드는 거를 이제 전공정이라 그러고 패키징이나 테스트는 후공정이라 얘기하죠. 전공정 팹에서 생산된 반도체 칩을 제품 형태로 이제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제 반도체를 조금만 아신다 그러면 생산 라인에서 300mm 웨이퍼가 나오면 그걸 그대로 못 씁니다. 자르고 이게 쌓고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후공정입니다. 청주 이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다가 SK 하이닉스는 이미 몇 년 전에 땅을 확보를 했습니다. 7만 평 부지에 총 19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4월 착공한다. 4월 착공한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거기서 M17이라고 해서 어떤 기자분한테도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취재를 잘 못했죠. 그래서 길 건너에는 M15X가 있고 M15가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지금 엄하게 공격적으로 팹 증설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총 투자는 대략 한 40조 원. 그러니까 M15X에 20조, 그 다음에 PNT7에 19조 돼서 대략 한 40조가 들어가는 거죠. HBM 시장이 2030년까지 평균 33%가 성장한다는 거죠. 참 대단합니다. 제조업에서 1년에 연평균 33%가 성장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요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방 이전 아직까지 뭐 청와대에서 안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시끌시끌하거든요. 근데 청주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그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중간 정도 위치에 SK는 거기다 공장을 여러 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HBM 공장이 위치한 청주가 전공정, 후공정을 효율적으로 그 연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고 생각하고 또 청주에 뭐가 있어요? 국제공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해서 바로 옆에서 그냥 비행기에 실어서 수출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 탁월합니다. 핵심 전략을 보면 HBM을 생산하고 첨단 패키징까지 한 지역에서 하겠다. 우리 평택 캠퍼스 같은 경우는 삼성 평택 캠퍼스 같은 경우는 전공장만 있습니다. 그래서 D램을 생산해서 온양 캠퍼스라든가 탕정이라 이런 데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지역에서 다 끝을 보겠다는 얘기죠. AI 그 메모리 병목 핵심인 패키징 캐파를 선제적으로 확보를 하겠다는 거죠. 이미 청주에는 패키징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짓는 거예요. 그래서 HBM 수요가 25에서 30년 한 33%가 정도 성장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물량이라든가 납기 우위의 전략을 쓰는 거죠. 반도체는 거의 99%가 항공으로 운송이 됩니다. 그 청주공항이 옆에 있으니 굉장히 좋죠. 의미를 볼까요? 삼성전자, 마이크론 대비해서 HBM 실물 공급력과 패키징 대응 속도에서 격차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주를 글로벌 AI 메모리 전공정, 후공정 거점으로 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용인 원삼에 짓는 것들은 거의 다 이제 전공정이라고 볼 수 있고 아직 후공정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수도권 인접해 있죠. 기존 팹에서 집적돼 있죠. 현실적으로 균형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SK는 작년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도 급증하는 AI 메모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선제적으로 하겠다. 그게 불가피하고 26년도 설비 투자는 25년도에 대비해서 상당한 규모로 증가할 것이다. 자신감이죠.
HBM이라든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팔았던 그 자금을 그냥 설비 투자에다 하겠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금산 분리를 해서 또 뭐 손자 회사를 하고 국민 선장 펀드 뭐 이런 데서 하니까 SK도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청주를 AI 메모리 거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뭐 이렇게 지방 이전,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청주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는 굉장히 뭐 친정부적이고 굉장히 좋은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이번 투자에 대해서 정부가 추진해온 지역 균형 성장 정책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동시에 이제 공급망을 이제 효율적으로 하고 이제 미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요즘 뭐 그냥 용인에 집중되는 거에 대한 그걸 살짝 피해가는 그런 감이 있죠. 마이크론도 지금 투자를 어마하게 합니다. 최근에 미국 내에서 뉴욕 팹을 메가 팹을 16일 날 착공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도 환경 영향 평가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걸렸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론은 미국 내에다가 D램 만드는 것은 공급망과 안보를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미국의 뉴욕주 온다가 이제 카운티 클레이라는 동네에다가 이제 팹을 짓는데 총 투자 규모는 처음에는 한 200억 달러인데 장기 누적해서 한 1000억 달러 147조를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뉴욕주 역사상 최대 민간 투자 프로젝트다. 자, 이 포스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해석을 해놨는데 약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빌리언 그러니까 200억 달러. 그래서 칩스법이라든가 이 보조를 또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4개의 팹을 짓는다. 4개의 팹을 쭉 지어서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다. 마이크론도 대단합니다. 3등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핵심 전략은 최첨단 D램 생산 메가 팹을 AI라든가 서버라든가 HPC라든가 모바일 메모리 미국 내 공급 쪽으로 마이크론의 목표는 뭐냐면 글로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미국 기업들한테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칩스법이라든가 사이언스 액트 보조금이라든가 세제 혜택을 많이 받겠죠. 마이크론 대변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장 보안 설치, 나무 벌채, 굴착, 일반 토목 작업 등 초기 작업 단계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연방, 주, 지방 정부의 모든 승인을 받았다. 최첨단 메모리 제조를 센트럴 뉴욕에 도입하는 거대한 도약을 기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1단계 프로젝트로 10억 달러, 1조 4천억 규모로 나무 벌채, 습지 매립 이런 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나무 베는 작업이 이게 뭐 박쥐한테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매년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만 벌목이 해당된대. 그 기간 겨울이잖아요. 겨울 동안 박쥐가 동면에 들어가니까 그 기간에 벌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6년 1월이니까 3월 31일까지 2달 뭐 반 정도밖에 안 남았죠. 서두르겠죠. 참 미국이란 나라가 또 이렇습니다. 제가 요거는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마이크론이 지금 대만에가 지금 핵심 공장입니다. 사실은 키옥시아가 망한 거를 공장을 사들여서 대만을 발판으로 해서 했죠. 그리고 일본이 히로시마에도 팹을 짓고 있죠. 싱가포르에도 지금 팹을 짓고 있습니다. 뭐 인도에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말레이시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는 어디에 있냐? 미국 아이다호에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팹 공장을 가지고 있고 뉴욕에 여기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하게 반도체 공장을 쫙 글로벌하게 다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도 지금 이 팹 건설에 상당하게 진심인 거죠. HBM 자체보다는 HBM의 기반이 되는 D램 공급을 감당하겠다는 얘기죠. 미중 갈등, 공급망 리스크, 메모리 전략을 최선화하고 첫 가동은 2030년 후가 될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P5 현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냥 보면은 잘 모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P5 팹이 들어갈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타워 크레인 있는 쪽은 그린동하고 1호사입니다. 여기 팹이 들어가고 여기가 딱 절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에서부터 33열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철골, 칼럼이나 이런 자재들이 굉장히 많죠. 이쪽 여기부터 먼저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요게 지금 기초공사 터파기 하고 있습니다. RC 터파기. 전에 제가 설명 한번 드렸어요. 여기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칼럼이 이렇게 서야 되는 기초 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고, 여기 지금 이렇게 보이는 자리는 복합동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자리가 6차 공장 P6가 들어갈 자리고, 이거는 CDC 물류창고인데 철거 예정입니다. 펜스를 치고 있는데 철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이나 한번 쭉 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기초공사를 위해서 타워 크레인도 지금 세우고 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고, 오른쪽에 연기가 나는 데는 뭐 P3나 P2 그 지역이 되고, 크게 보이는 거는 P4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굉장히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죠. 삼성전자의 이제 P4에도 이제 페이지 1하고 페이지 3는 내부 마감 공사가 끝났고, 페이지 4와 페이지 2가 이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P5는 지금 기초 공사를 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이 기둥이 올라가는 걸 합니다. 그래서 P5는 3층 공장으로서 메모리 파운드리를 결합한 AI의 종합 기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80조 원, 뭐 60조 원 얘기를 하는데 P3를 마무리하는데 50조 원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3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80조 이상, 저는 한 100조 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28년에 첫 가동입니다. 이것도 기본 계획보다 한 2년 정도 당겼죠. 공장 규모도 삼성이 발표한 그 자료에 따르면 661.8m에다 194.4m의 3층 폐비입니다. 클린룸이 6개죠. 그리고 P1, P4에 대비해서 1.5배가 큽니다. 길이 사이즈도 길고 이제 층수도 하나 더 있어서 최소 50% 이상의 그 캐파를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D램이라든가 HBM이 우선이 되겠죠. HBM4부터는 삼성이 전략이 굉장히 탁월하죠. 베이스다이 4나노 파운드리 사업부하고 직접 결합을 하고 메모리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수직 계열화를 완전히 이뤘죠. 저게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HBM4에서는 전력도 40% 다운시키고 대역폭은 2배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HBM4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굿뉴스가 있을 것이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AI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가 통합하는 허브가 평택 캠퍼스입니다. 상주 인력은 10만 명 이상입니다. 뭐 12만 명도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10만 명 이상이고, 장기적으로는 P6까지 6개 라인이 완성이 되고, 사무동도 아직까지 지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메모리 3사에 그 반도체 팹 증설을 한눈에 본다 그러면 이 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한 줄 정리해 보면 SK 하이닉스는 HBM 물량, 마이크론은 미국의 D램 중심, 삼성전자는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AI 패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같은 증설 가치만 노리는 승부처는 다르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IDM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 메모리 파운드리 그다음에 패키징까지 턴키를 수직 계열화를 최근 몇 년 안에 완성을 시키겠다는 그런 노골적인 그런 전략이 한눈에 보인다는 얘기죠. 요즘은 반도체 소식을 하루라도 거른다 그러면 정말 제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급변하는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